안녕하세요. 하우패스의 실무 강사죠. 네,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하우패스에서 이제 33기 합격생들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들을 좀 갖고자 해서 네, 김동현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3기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험 기간은 20년도 2월에 와가지고 공부를 여기 신림동에 와가지고 하긴 했는데, 근데 19년 8월에 잠깐 했다가 3개월 했다가 뭐 한 4개월 정도 쉬었어가지고 뭐 3년 차 같기도 하면서 2년 차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합격생 점수가 아닌가. 예, 거기 보면 거의 간당간당해서 붙었어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시험 딱 보고 나서는 딱 그날 딱 시험 끝나자마자 아 이거 운 좋으면 붙겠다? 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막 떨어지겠다 생각보다는 그 생각이 더 강했었어요.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셨었나 보네요. 근데 네, 보니까 뭐 하우패스 강의 주로 많이 들으셨고, 네. 다른 그러면 데는 뭐 음, 제 생각엔 들을 필요 시간도 없고 여력도 뭐 돈 문제 그런 문제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시리법 요 세 가지 좀 공부 방법들 제가 뭐 합격 수기도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네, 시리법 공부 방법들 뭐 간단히 소개시켜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아마 수험 처음 들어오시면은 보통 실무를 다 처음에 공부 엄청 하시고 음. 이론이랑 법규 중에 법규를 보통 요즘엔 트렌드가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올해의 특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올해 실무 아침에 100점씩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자랑이시네요. 네.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딱 작년에 시험 네. 끝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발표 한 달 전에 그때 실무를 좀 빡세게 한번 하고 한 음, 달 동안 실무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이제 하면 되겠다 느낌이 좀 있고 또 스터디 때 계속 스터디 문제 복기랑 기출 문제도 그러니까 23회 이전 문제도는 막 쓰진 않고 그러니까 뭐지 막 분석이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네. 하고 23회부터 채점평 주로 보면 채점하면서 이제 32회까지 그때 당시 계속 그렇게 복귀하면서 공부는 했습니다. 실무는. 실무 제가 말씀은 뭐 자랑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뭐 문제들의 풀들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이론이나 법규는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이론은 이제 이론이 솔직히 처음에 진입하셨을 때 솔직히 제일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논술을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출문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음, 요즘 트렌드는 강론이 좀 그러니까 암기한 거 그대로 쓰면은 점수를 좀 팍 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좀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어떤 걸 실무균 해줘서 그대로 쓰면 됐겠다. 또 어떤 거는 경저에 있는 내용 어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를 이거를 물어보시려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구나 기출문제에서 좀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암기는 아니고 솔직히 그냥 저는 암기파가 아니어가지고 음, 이해파여가지고 음.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자주 보는 느낌처럼 공부했고 이론은 이제 쓰는 거 자체는 이제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을 활용해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처음에 이렇게 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과목이잖아요. 네, 예. 뭐 가령 뭐 도움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았다. 뭐 네. 이런 뭐 추천해 드릴 만한 뭐 이거 아, 하우패스가 예. 그 위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법규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19년도 8월에 잠깐 공부했을 때 타문걸 잠깐 거의 한 달? 행정법이 음, 이런 거다? 이런 게 내용이 어디 있다? 그 정도만 들었었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김정일 그 변호사님 처음에 음, 강의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약간 행정법을 그 진짜 이거 결론이랑 상관없는데 이런 거 왜 쓰니? 아까 음. 그런 거 하실 때마다 결론하고 관련된 거 내용만 위에 좀 검토를 하자 그런 것도 좀 느꼈고 그리고 공대현 변호사님이 항상 판례의 결론을 일단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는 옛날 판례는 좀 아닌데 확실히 요즘 판례로 갈수록 그 논리가 되게 안에 잘 쓰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음. 뭐좀 판례 읽으면서 저는 실력이 많이 들었던 보면은 뭐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오른 시점부터는 좀 논문을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대상으로 좀 네,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사실 네, 논문이 어떤
어떤 단계에서 읽어야 되며 네. 실제로 논문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아,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네. 후배 평가사분들 되실 분들한테 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그 논문을 네. 읽어보게 된 계기가, 일단은 제가 원래 공부를 약간 학자로 살짝 할 뻔했는데, 김소연 평가사님이랑 뭐 최명훈 평가사님도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지는 마라, 항상. 그런 것도 말해 주셨지만, 작년 32회 그 광평수 토지 문제인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그, 있었죠. 네, 예, 네. 그 논문 기반 문제여가지고, 아, 이러면은 내가 다 뒤져서, 저는 검색 능력은 좀 자신 있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차별점을 좀 두는 점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좀 도움이 안 됐었지만, 음. 그래도 좀 읽다 보면은 그 32의 출제 배경이 됐던 논문을 읽어보니까, 아, 결국 약간 출제위원들도 약간 본인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근거해서 내시는 걸 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답안을 뭔가, 출제위원들 원하는 약간 의도를 정확하게 답안에 쓰기 위해 논문을 찾은 것도 있는데,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거 안 해도 어차피 학원 스터디 때 내주시는 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이 잘하는 거를 나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남들이 그쵸. 못하는 거 좀 덜 하는 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 논문은 사실 기본 베이스가 좀 된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좀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보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그 수기나 이런 걸 좀 읽다 보니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분은 기본 베이스가 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논문을 좀 찾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조금 뭐 어떤 논문의 어떤 중요성과 장단점 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스케줄 보니까 아침형 인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아까 놀리기도 했는데. 네. 네. 예. 근데 뭐 수험생 때 어떤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네. 스케줄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이러는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거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도 이제 20년도 2월에 들어왔었을 때 1차, 그러니까 1, 2차 생동차 준비할 때는 되게 아침형 인간으로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타 시험도 그렇고 우리 시험도 그렇고 확실히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이제 오래 준비할 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실무 보통 풀다 보니까 실무 스터디 100점 풀 분들이 없으니까 저는 못하게 됐고, 당연히. 그리고 뭐 사복고시만 찾아봐도 뭐 새벽 4시, 그러니까 4시에 자고 늦게 일어나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때 이제 다 가지고 아침 뭐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쭉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시험날 또 3시간인가 자고 시험장 들어갔는데 좀 걱정은 됐는데, 그 작년엔가 실무 수석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 1시간인가 자고 들어갔다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아, 뭐 딱히 스케줄 관리? 그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시험날 당일에는 진짜 합격에 큰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데,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좀 내려놓고 내 공부 잘 되는 시간대에 네. 내 집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히 뭐 걱정 없이 했습니다. 바꾸는 것도 제가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하면은 아침에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시험 가까워지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편한 대로 공부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라 이런 네. 말씀이고, 뭐 별도의 뭐 스트레스 해소법은 술을 드셨나요? 아니면 저는 술이 한 병은 마시는데, 네. 그러니까 수험생 때는 옆에서 마시자는 소리 안 나면 제가 마시자는 소리는 잘 안 하고, 저는 커피, 담배 이런 것도 다 안 해서 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밥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자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점수 분포를 보면은 네. 실전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그 당황을 하고 굉장히 멘탈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2번 점수가 더 높거든요. 네, 점수 자체가 네. 실무 같은 경우만 네. 예를 들어서 네. 보면은 1교시가 어쨌든 스타트 지점인데 네. 실무가 1번보다 2번이 점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건 1번에서 그만큼 많은 실수도 네. 스스로 인지하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멘탈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실제 뭐 어떻게 극복하신 방법이 있어요? 저라면은 이거 꽈락 났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받자마자 이제 파본 검사 때 저는 4번만 이렇게 쳐다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이게 끝인가? 진짜? 일단 그걸 처음에 생각했고, 이제 땡 치자마자 다시 4번 보는데
이게 진짜 끝이네.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풀고 1번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근데 제 기억에 분명히 김소연 평가사님이 스터디 때 보상이 40점을 한 번 나올 거다. 근데 토지 건물? 제 기억이 잔여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트가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강조를 하셔도 되고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일단 보상이 40점이 나오긴 나왔네. 그렇게 이제 문제부터 쭉쭉 하는데 왜 소물음이 5개나 5개인가 6개인가 됐을 겁니다. 일단 그건 좀 당황했는데 이제 문제부터 토지 건물 근데 일단 건물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주거용인지는 잘 몰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이었던 것 같은데 수목은 기출에도 한 번 나왔고 이건 저도 준비를 잘 했었어가지고 크게 당황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좀 갑자기 뭐지? 그때부터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셨군요. 아, 근데 법규 때 김대현 선생님이 매일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시던 게 2개월, 4개월 그런 거랑 뭐 주거이주민 관련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걸로 카바치고 또 넘어갔는데 갑자기 무슨 닭이랑 꿀벌이었던 것 같은데 축산업이 나왔죠. 네. 네. 근데 제가 보상은 조문에 있는 거 다 공부한다 했는데 진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스터디 그 서브노트 보니까 그어져 있더라고요 제 펜으로 제가 언제 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었죠. 네. 근데 예전에 막 그 강사님들 공부하실 때는 막 마리수도 다 외웠다 네, 그런 말 그렇죠. 네. 하셨다 그랬는데 그냥 뭐 그때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다른 애들 공부했을까 그랬는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 막 은근히 공부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근데 다른 거 잘하지 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시험 들어가기 전에 계속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일단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황을 작년에 저는 좀 해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고 열심히 풀자 일단 주어진 문제에 최선 다하자 상황을 하다 보니까 당황 자체도 크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면 일단 빨리 끝내. 일단 어떤 페이지만 쓰고 절대 빈 페이지만 빵 페이지만 만들지 마자. 왜냐면은 그 아무것도 안 쓰면 진짜 0점인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써놓으면은 1점을 주시는 거를 저는 작년에 되게 크게 깨달아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한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와닿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멘탈 관리 극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이대로 하는 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마무리 잘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스터디 때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취업도 하신 것 같고, 뭐 좀 앞으로 좀 좋은 밝은 앞길이 좀 열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께 뭐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뭐 후배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공부가 제가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20대 분들이 적어서 저는 33살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 나이가 학원 가서도 영혼수가 좀 있는 나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요즘 20대 분들도 그렇고 학원에 제가 실강이 있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공도현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거 없다. 시험장 가서 요령껏 최대한 잘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합격 다시 한번 진입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